자, 우리나라에서는 좀처럼 중국의 간첩에 관한 뉴스를 찾아보기가 힘들죠. 우리나라 뉴스에서는 이런 게 잘 안 나오는 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중국 스파이 사건은 최근 지난 몇 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빅뉴스입니다. 자, 참고로 여러분들 제가 최근 한 며칠 동안 감기 몸살이 좀 심하게 걸려가지고 이 목소리가 좀 정상이 아닙니다. 이 목을 좀 많이 이렇게 쥐어 짜내야 되고 발음을 하는 게 되게 좀 힘들어요. 그래서 목이 평소보다 조금 잠겨 있는데 여러분들의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중국 스파이 사건으로 전 세계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자, 대표적으로 그 대단한 미국에서도,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중국 스파이가 설치고 있는데요. 어디 시골에 들어본 적 없는 동네도 아니라 뉴욕 주지사의 전 비서가 중국 스파이 혐의로 체포가 되는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이에요. 자, 어제는 반중 인사였는데 오늘은 중국의 스파이다. 여러분들 이게 뭘까요? 자, 믿기 힘들겠지만 반중 인사인 줄 알았고 실제로 젊은 시절에는 한때 반중 활동 경력도 있었던 사람이 알고 보니까 나중에 가가지고는 중국 정부를 위해 가지고 간첩 활동을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정확하게는 중국 첩보당국인 국가정보국 MSS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로부터 활동비를 받으면서 그 대가로 미국 내 반중국 인사들의 신상 정보를 제공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심각하죠. 자,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필리핀에서도 그러니까 중국 간첩 스파이 문제로 난리가, 지금 온 나라가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필리핀이. 무려 필리핀의 전 시장이 중국 스파이 의혹으로 체포가 됐다라고 하죠. 대단히 심각한 일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 한국은 그러면은 과연 깨끗하겠냐라는 거예요. 아니죠. 미국에서도 설치고 필리핀에서도 설치고 지구 반대편 뭐 호주나 캐나다에서도 설치는데 당연히 우리 한국이 깨끗할 리가 없을 겁니다. 한국에도 중국의 간첩과 스파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중국의 돈, 소위 차이나머니라고 하죠. 이 차이나머니에 포섭이 돼가지고 나라를 팔아넘기는데 앞장서고 있는 인간들이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방송, 언론, 연예계 등등 수두룩 빽빽하다라는 겁니다. 자, 중국은 여러분들 실제로 머나먼 남태평양에 위치해 있는 호주에도 적극적으로 정치 개입을 합니다. 친중 정치인을 심으려고 했다라면서 중국의 선거 개입 행위가 폭로가 되면서 호주 정치판이 난장판이 됐다라고 하죠. 자, 중국 공산당은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친중 성향의 정치인들을 포섭을 하고 자금을 지원을 합니다. 그 나라에서 시민단체들도 끌어들이고 필요하면 자기들이 아예 그 나라의 단체를 만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구심점은 당연히 중국 공산당의 검은 돈, 차이나머니죠. 자, 중국 유학생들도 중요한 도구가 되고 때로는 그 유학생 신분으로 위장한 공작원들이 대놓고 활동하기도 합니다. 정상적인 대학생이 아니라는 거죠. 그 나라의 정치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시민사회를 타락시키고 방송을 타락시키고 언론을 타락시키고 대학가에까지 깊이 침투를 해가지고 하나의 민주주의 국가를 어떻게 한다? 서서히 병들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자, 대한민국에서도 여러분들 지금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거를 모르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자, 지구 반대편 미국 바로 위에 있는 캐나다 정치에도 중국 공산당은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손을 댑니다. 중국이 캐나다 정치에도 손을 대요. 사례도 많습니다. 자, 캐나다 선거에는 아예 170만 교민 파워를 활용을 해가지고 반중 정치인을 낙선까지 시켰다라고 하죠. 중국은 이런 식으로 차이나머니의 힘을 바탕으로 선거에도 당연히 온갖 다양한 방법으로 외압을 넣고 개입을 합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깨끗하게 정정당당하게 공명정대하게 가만히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중국은 여러분들 그 나라의 정치에 개입을 합니다. SNS 편향된 규제와 검열에도 개입을 해요. 유튜브도 이거는 예외가 아닙니다. 무슨 짓을 해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물리적으로 지구 반대편에 위치하고 있는 호주나 캐나다뿐만 아니라 바로 그러니까 심지어 영국이라든지 유럽 정치에까지 깊이 관여를 하는 게 바로 이 중국이라는 나라인데, 그러면 이 중국 입장에서 지금 여러분들 동아시아 지도 보이시죠? 중국 입장에서 바로 옆에 있는 한국 정치에는 개입을 안 할까요? 아니죠. 당연히 개입을 합니다. 무조건 한다라는 거예요. 중국이 태평양으로, 중국이 여러분들 왼쪽은 육지죠. 오른쪽이 바다입니다. 중국이 그런데 오른쪽에 저 드넓은 거대한 태평양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대만과 한국을 반드시 적화를 시켜야 돼요. 친중 적화를 시켜야 됩니다. 친중 공산국가로.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나라의 정치에 당연히 개입을 한다라는 거예요.
최근 들어가지고 중국 좌파 댓글 부대는 날이 갈수록 교활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얘네들이 그래도 어떤 수준이었냐면 단순했어요. 그나마 그냥 이승만 대통령을 저주하고 박정희 대통령을 저주하고 또 가까운 시대라면은 이명박이라든지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무작정 이제 비난과 저주를 쏟아붓는 시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 좌파 댓글 부대가 어떻냐면 능수능란하게 줄을 바꿔 탑니다. 교묘하게 분탕을 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드리자면은 무려 이제 중국을 잠깐 비판하는 척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걔네들은 중국을 비판하는데도 실제로는 중국 댓글 부대가 맞아요. 왜 그러냐면은 한국에서 댓글 부대 여론 작업질 하다가 키보드 싸움이 터진다 싶으면은 효과적으로 분탕을 쳐야 되니까 시진핑이나 중국도 한두 번은 인터넷 댓글로 씹어도 되도록 아예 미리 상부에 허락을 받아놓고 일을 진행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많이 겪어보면은 딱 티가 납니다. 이런 댓글 쓰는 놈들을 수천 개 수만 개 이상 보면은 그게 머릿속에서 하나의 빅데이터가 생겨가지고 딱 봤을 때 티가 나요. 그러니까 그 댓글 부대라는 게. 그리고 우파 전직 대통령들을 띄우는 척하면서 뜬금없이 어떻게 한다? 현 윤석열 정부를 깎아내린다라는 거예요. 흔들기를 한다라는 거지. 우파 대통령들 띄우는 척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깎아내리는 식으로 그렇게 공격을 한다고. 교묘하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댓글 부대가. 그래서 물론 이제 비판이 물론 이제 당연히 합리적인 비판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그들의 어떤 여론몰이와 촛불에 함께 선동되면서 그 장작에 쟤네들이 그러니까 장작불을 태울 때 우리가 거기에 기름을 부어주지는 말자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비판을 절대 하지 마라 이런 게 아니라 쟤네들이 여론몰이를 할 때 거기에 이용당해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 지금 좌파 중국 댓글 부대들이 하는 짓을 보면은 굉장히 교활하게 지금 이렇게 굴러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대표적으로 많이 보여주는 행동 양상이 어떤 거라면은 국힘당이라든지 혹은 이 범우파 진영 내부에서 내부 총질하고 분탕치기 쉬운 인간들을 아이콘으로 잡아가지고 그 인간들을 띄워 올린다라는 거예요. 어쨌거나 현 윤석열 정부가 무너지게 되면은 그게 좌파한테는 가장 큰 업적이고 반대로 우파 진영 내부는 자기를 누구로 할 거냐 이러면서 집안 싸움으로 분산되고 분열되고 니 탓이다 내 탓이다 분열되게 되어 있다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현명한 우파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는 거고 반대로 쟤네들은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무주공산이 된 대한민국 정치판은 저절로 친중 친북 1티어 세력인 민주당이 장악하기가 굉장히 쉬워진다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쟤네들이 역선택으로 내부 총질하고 분탕치는 인간들을 띄워 올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가지고 인터넷 커뮤니티 어떤 여론을 바라보실 때 뭐 오래 하다 보면은 또 어느 정도 단련이 되는 분들도 있지만 굉장히 세상을 단순하게 보는 분들이 있거든. 음모론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세상 모든 거를 단순화해버리면은 그 사람들에게 이용당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음모가 진행이 됩니다. 이런 거를 항상 그러니까 차가운 눈으로 냉정하게 바라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보셨다시피 중국은 전 세계 선거와 정치에 실제로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댓글 부대도 어마어마하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하물며 바로 옆에 위치해가지고 물리적인 거리도 가까워. 그래도 문화적인 동질성도 문화적인 동질성도 나름대로 있는 편이야. 그 이제 한국은 그러니까 더 이상 말해 못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은 대만과 더불어가지고 중국이 태평양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반드시 장악해야 될 교두보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을 하세요. 중국은 반드시 한국의 정치와 선거에 개입을 합니다. 개입을 해요. 그리고 정치인들 뿐만 아니라 정치인만 포섭을 하는 게 아니라 광범위한 언론과 미디어, 방송, 연예계,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 이르기까지 당연히 깊숙이 지금 한국 사회 전반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뭐 시민단체, 방송, 미디어, 언론, 연예계 이런데 문화, 예술계 제가 지금 계속 두 번, 세 번 말씀을 드려요. 정치판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에 와닿는 곳들, 정치인이 아닌 척하면서 자기는 상식적인 척하면서 각 업계를 대표하는 척하면서 목소리를 내는 그놈들이 실제로는 중국 공산당의 배후 지원을 받아서 움직이는 애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혹은 정말로 바보같이 100% 순혈 한국 국민이지만 그들의 어떤 그 여론 미디어 선동에 속아 넘어간 바보들도 일부 있기는 있고요. 자,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스스로 생각할 수 없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미디어를 장악하고 커뮤니티를 장악하고 여론전을 장악을 해가지고 저것들이 계속해서 손을 쓴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진실을 바라볼 수 없도록. 실제로는 자유우파 국민들이 더 많은데 당신들이 마치 소수인 것처럼 겁을 주고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손을 쓴다라는 거예요.
전 세계가 여러분들 중국 스파이로 보시다시피 몸살을 앓고 있는데 유독 대한민국에서만 중국 스파이 얘기 간첩 뉴스가 절대로 안 나오는 거, 여러분들은 이게 말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민노총 간부가 대놓고 북한 간첩들에게 지령문을 받아가지고 활동을 하는 게 바로 이 나라의 현실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정신 차리고 두 눈을 크게 뜨고 있어야 됩니다. 자, 자유 대한민국 여러분들, 지금이 간첩들이 설치고 있고 반국가 세력들이 설치고 있는 게 지금이 절정입니다. 간첩 반국가 세력들에 의해서 지금 이 나라는 국가가 전복되기 직전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마지막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심한 감기 몸살 때문에 제가 지금 목이 많이 잠겨 있고 발음이 좀 어눌했는데 여러분들 듣기에 좀 거슬리지 않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너그럽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